안녕하세요. 넘버원 정보중심 부동산 채널 공인중개사 SY입니다. 정보가 가득하니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복을 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금과 중개수수료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제가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과 중개수수료는 물론이고 전세권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전세금이 변동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2번. 전세권 갱신을 원하면 어떻게, 언제까지 말하면 되나요? 합의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법정갱신은 묵시적 갱신으로서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갱신이 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3번. 전세 보증금 감액의 경우 중개를 해야 하나요? 전세금 감액의 경우 중개를 끼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기간과 보증금 변동액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쓰고 양자 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당사자들끼리 하니 당연히 중개료는 들지 않겠지요. 다만 감액이든 증액이든 중개사를 끼고 하는 것이 거래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4번. 전세 보증금 증액의 경우 중개를 해야 하나요? 증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증액을 하는 거지? 라고 적극적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전세권 설정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거나 추가 대출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셔야 합니다. 중개사를 통해 알아내셔도 좋고 등기부 등본을 떼셔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존속기간 내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자신의 전세 금액과 대항 여부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도 안전하다면 그때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에 응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할 땐 증액분만 가지고 새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고 변경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도 유효하다는 특약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5억짜리 전셋집을 5억 5천만 원에 재계약하면 5천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한 중개료를 상한선 내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5번.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등기부 보니 제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럼 어떠한 경우도 소멸하지 않나요? 아니요.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순위가 앞선 전세권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경매로 소멸합니다. 6번. 전세권에 최단 존속기간이 있나요?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토지 전세권에는 최단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7번. 확정일자 받는 것이 전세권인가요? 아니요.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전세권에 한합니다. 단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인차권으로서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받는 전세권은 채권적 전세권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의 차이점은 추후에 업로드할 예정이며 업로드할 시 영상 아래 내용 설명에 링크 업데이트 할 것이니 상시로 확인해 주십시오. 8번. 전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중개수수료는 사진을 참고해 주십시오. 숫자는 비율을 말하고 괄호 안의 숫자는 한도액을 말한다. 5천만 원 미만이면 0.5% 이내에서 받되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9번. 공인중개사가 돈 받고 대필하면 처벌받는다는데 공인중개사가 대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필을 업으로 하게 되면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업입니다. 업이란 반복적, 계속적으로 금전적 대가 수수를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부분은 돈을 받아도 얼마 안 들기 때문에 합법이니 불법이니 해서 싸우기보다는 상호간에 조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0번. 전세권으로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나요? 네,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11번.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필수인가요? 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12번.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판례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도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11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의 임대차 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등기 말소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13번. 확인만 잘하면 중개사 불필요해 보이는데요. 부동산 수수료 관련 기사만 보면 늘 저런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의사는 말 몇 마디 하고 진료비 받고, 경찰은 신고 들어오면 출동 나가고, 직장인은 책상 앞에 있다가 퇴근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나요? 당장에 법무사만 하더라도 시간당 상담비 받습니다. 근데 실컷 매물 보여줬더니 다른 데 가서 계약하고, 중개수수료 아깝다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서 썼다가 거래사고 터져서 상담할 땐 무료로 상담받고, 뒤에 가선 종이 몇 장 쓰고 수수료 받는다고,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회는 곧 없어질 것이라 봅니다. 전자시스템 도입하면 공인중개사는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논리면 사람 필요한 직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의료도 금융도 보험도 다 로봇이 하면 되지 않나요? 무엇보다 학교 선생님들, 교수님들 다 온라인 수업하면 되지 왜 필요한가요? 전세권 설정자랑 전세권자 중에 누가 집주인인가요? 악이든 나쁜 사람인가요? 채무자는 늘 매수인인가요? 이런 기초 개념들의 정확한 의미를 과연 AI에서 인간이 배우려 할까요? 우리는 의뢰인님들의 자산을 보호해주는 전문 직업이니 부정적 편견을 갖지 마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14번. 집값 떨어질까 무서워 전세로 사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좋을까요? 전세로 사는 것에 따로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비추천드립니다. 내 집도 아닌데 2년마다 전세금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릅니다. 수천만 원씩 전세금 올려줄 돈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쫓겨납니다. 어렵게 모은 목돈을 전세 구하는데 쓰면 안 됩니다. 전세금이 아무 변화 없이 2년간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물가 상승률만큼 전세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전세금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내 집을 샀으면 2년 뒤 전세금보다 배로 올라가 있습니다. 관련해선 부동산 위기라고 언제나 맑음 왜 안 사나요 편에서도 상세히 올려두었으니 궁금하신 분은 함께 시청해 주십시오. 혹시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 관해 궁금하신 분이 계신다면 재생 목록 부동산 전문가 과정에 관련 영상들이 있으니 함께 시청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독이 빨리 늘어나고 있음에 정말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과 오른쪽 위 느낌표, 영상 아래 내용 설명에서 재밌는 부동산 영상들을 추천해드리니 함께 시청해 주십시오. 넘버원 정보중심 부동산 채널 공인중개사 SY였습니다. 감사합니다.